10% 인간, 10% 인간. 분유가 분유가 질병의 확률을 높인다. 신기하게도 아기를 분만하는 방법에 따라서 모유에서 발견되는 미생물이 달라진다. 사전에 계획하여 절개 분만을 한 여성의 초유에서 나오는 미생물 종류는 질식 분만을 한 여성에게서 나오는 여성의 초유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이 차이는 적어도 6개월 동안 지속된다. 그러나 진통 끝에 응급 제왕 절개술을 한 여성의 모유는 질식 분만을 한 경우와 훨씬 유사하다. 이런 차이가 있군요. 진통을 겪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어떤 물질이 경적을 울려서 면역계의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고 알려주는 것 같다. 그러면 산모의 몸은 아기가 태반이 아닌 모유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다. 이 경적은 진통 중에 분비되는 강력한 호르몬의 형태로 전달된다. 분비된 호르몬은 태어나는 아기를 위해서 장에서 유방으로 이송되는 미생물의 종류를 변경시킨다. 그러므로 제왕절개술은 두 가지 면에서 자연 분만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가 세상에 나오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접종되는 미생물의 종류가 다르다. 둘째, 모유를 통해 미생물의 종류가 다르다. 받는 미생물이 다르다. 모유에서 발견되는 올리고당과 생박테리아 그리고 그 밖의 화합물들이 아기와 미생물 총 모두를 위해 이상적인 먹이를 제공한다. 모유는 유익균들이 장 속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장내 미생물이 어른의 장과 비슷한 형태로 군집을 이루도록 격려한다. 모유는 유해균의 증식을 방해함과 동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면역계의 어떤 놈은 골칫거리고 어떤 놈은 선량한 시민인지 가르쳐준다. 그렇다면 젖병수유 즉 분유수유는 어떨까? 분유는 성장하는 아기의 미생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역사적으로 아기를 수유하는 방법은 여성의 치마 길이만큼이나 변덕스럽게 유행을 따라왔다. 심지어 현대의 분유수유가 엄마들에게 모유냐 분유냐의 실질적인 선택 옵션을 주기 전부터도 모유 수유에 대한 대안이 있었다. 20세기 이전에는 유모가 젖을 주는 것이 흔했다. 지난 세기가의 분유가 그랬던 것처럼 비슷한 방식으로 사회의 계층 간의 변화하는 유행이 있었다. 어떤 시기에는 귀족이 자기 아기에게 직접 젖을 물리는 것은 꼴사납다고 여겼지만 세상이 달라지자 산업혁명 시기의 여성 노동자는 유모를 고용한 반면에 사회 상류층은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방식으로 되돌아왔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유모는 분유 수유라는 편리한 대안이 정착하면서 직장을 잃었다. 멸균하기 쉬운 유리병, 물에 씻어서 쓸 수 있는 고무 젖꼭지, 우유를 가공한 분유 덕분에 분유 수유는 피치 못할 경우에 사용된 필요의 대안에서 모유와 맞먹는 선택의 대안이 되었다. 모유 수유의 비율은 곤두박질 쳤다. 1913년에는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전체의 70%에 달했지만 이 숫자는 1928년에 50%로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25%로 감소했다. 1972년에는 25%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젖을 물린다는 것은 포유류만의 고유한 행동이 1000만 년의 역사 끝에 단 한 세기 만에 멈춰버린 것이다. 만약에 모유 속의 올리고당과 생박테리아가 아기의 장에 미생물을 씨앗을 키우고 아기의 성장을 발맞춰서 달라진 성분을 제공한다면 분유는 미생물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분유도 젖이다. 그러나 인간이 아닌 소의 젖이다. 소젖은 과거 1만 년 동안의 인간의 가전 간섭 속에서도 꾸준히 진화하여 송아지와 송아지의 미생물에게 이상적인 영양을 공급원이 되었다. 그러나 송아지와 장내 미생물은 아기의 미생물과는 다르다. 송아지의 미생물은 여러 번 씹은
풀을 먹고 자라지 소장에서 반쯤 소화된 고기와 채소 찌꺼기를 먹고 살지는 않는다. 우유 자체는 신생아가 먹을 음식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우유를 먹은 아이들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여 괴혈병, 고루병, 빈혈을 일으킨다. 요즘 나오는 분열은 필수 영양가가 따로 첨가되어 나오지만은 여전히 면역세포나 항체, 올리고당 살아있는 박테리아는 들어있지 않다. 분열을 먹은 아기들의 장내 미생물이 가장 확연하게 다른 점은 박테리아 종과 균주가 나타내는 다양성이다. 모유를 전혀 먹지 않는 아기들의 장에는 약 50% 더 많은 종이 서식한다. 분유만 먹는 아기들의 장에는 클리스트리디움 디피실리, 줄여서 CD프라는 독한 병원균이 속해 있는 펩토스트랩토코커스 집단의 종들이 훨씬 많이 산다. CD프가 아기의 장을 접수하면 난치성 설사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많은 아기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 모유만 먹는 아기의 5분의 1이 CD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태어나면서부터 분유만 먹는 아이들의 5분의 4가 장에 CD프를 보유한다. 아마도 많은 경우에 분만실에서 CD프를 옮겨온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생아가 이 병원균을 옮을 가능성이 커진다. 성인에게는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것이 건강하다는 지표이지만 아기는 반대다. 삶의 출발점에선 아기의 경우에는 엄마의 질에서 받은 젖산균과 모유의 올리고당의 도움을 받아서 선별된 소수의 박테리아 종을 바탕으로 시작하는 것이 감염을 막고 미숙한 면역 시스템을 길들이는 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모유를 분유와 섞어 모이는 혼합 수유의 경우에도 CD프 같이 원치 않는 미생물을 포함한 다양성은 중간 수준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아기가 몸속에 좀 더 다양한 박테리아를 가진다는 게 문제가 될까? 다른 박테리아들이 자라도록 놔두는 것이 그렇게 큰 해가 될까? 흔히 모유 수유가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실제로 모유가 얼만큼 아기의 건강에 필수적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모유 수유가 최고라는 말에는 분유로도 충분하고 모유는 보너스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나 데이터를 보면 모유를 먹은 아기들과 분유를 먹은 아기들의 건강 큰 차이가 있다. 우선 분유를 먹은 아기들은 감염의 확률이 더 높다. 모유만 먹는 아기들과 비교했을 때 분유만 먹는 아기들은 정위염에 걸릴 확률이 2배가 높고 호흡기 감염성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될 확률은 4배, 소화기 감염이 걸릴 확률은 3배, 장어 조직이 죽는 괴소성 장염에 걸릴 확률은 2.5배가 높다. 또한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2배가 높다. 미국에서 유아가 돌이 되기 전에 사망할 확률은 모유를 먹지 않은 아기들의 경우에 30%가 더 높다. 이 통계 수치는 임신 중의 후견이나 경제적인 빈곤, 교육 수준 같은 요인을 고려하였고 병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아기들은 배제한 결과다. 선진국에서 유아 사망률은 이미 충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면 모유를 먹은 아기 1000명당 2.1명, 분유만 먹은 아기가 1000명당 2.7명의 사망률로 해석될 수가 있다. 이 수치는 한 명의 아기나 아기의 부모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한 해에 태어나는 아기들이 4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세상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귀한 생명이 최대 720명이나 된다는 뜻이다. 분유를 먹는 아기들은 아토피나 전식에 걸릴 확률이 거의 2배 가까이 된다. 면역기에 생기는 암인 소아 백혈병에 걸릴 위험도 더 크다. 제1형 당뇨병을 앓을 확률도 높다. 이들은 또한 중수염, 변도선염, 다발성 경화증, 류마티즘, 관절염에 걸릴 가능성도 크다. 이런 여러 위험 요인은 부모들이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인 것처럼 분유 수유가 유아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매년 태어나는 수백만 명의 신생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된다. 아마도 가장 현실로 와닿는 문제는 분유를 먹는 아기들이 살찔 확률이 2배 정도 크다는 사실일 것이다. 어떤 효과를 유발한 잠재적인 요인이 우연인지 아니면 진짜 원인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과학자들은 용량 변화에 따른 반응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섭취한 알코올의 양이 실제로 사람의 몸이 반응하는 속도를 느리게 만든다면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이 많아질수록 반응 속도는 더 느려지는 곡선이 그려질 거라고 예측할 수 있다. 용량이 커질수록 반응도 커지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관계가 모유 수유와 비만 위험도에서 나타난다. 모유 수유와 비만 위험도를 측정한 연구에서 모유 수유 기간이 한 달씩 길어질 때마다 최대 9개월까지 아이들이 과체중이 될 위험도가 평균 4%씩 떨어졌다. 2달간 완전히 모유만 먹일 경우에는 위험도를 8%까지 떨어진다. 3개월은 12%, 9개월이면 30%까지 모유를 수유한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분유를 먹은 아기에 비해서 과체중이 될 확률이 줄어든다. 분유로 보충하지 않고 순수한 모유만 먹은 경우는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여 한 달씩 길어질 때마다 과체중이 될 위험도가 6%씩 더 떨어졌다. 젖병 수유가 과체중이나 비만에 미치는 영향은 어린 시절의 체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과 성인은 그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어떻게 수유했는지에 따라 체중이 다르게 유지된다. 비만은 종종 제2형 당뇨병을 동반하는데 분유를 먹은 아이들은 예외가 없다. 분유만 먹은 아이들은 어린이 되었을 때 당뇨병을 가질 확률이 60%가 더 높은 것이다. 제왕절개술처럼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은 데서 오는 위험은 21세기형 질병과 관련이 있다. 젖병 수유가 일반적이었던 시대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에게 이러한 사실과 수치들은 모두 분명히 실제하는 것들이다. 1970년대 중반에 모유 수유가 또다시 붐을 일으켰는데 이때는 특히 중산층이나 교육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모유 수유의 부활을 일으킨 것은 분유 회사들이 개발도상국에서 벌인 공격적인 마케팅에 따른 우연한 결과 때문이었다. 어떤 나라에서는 분유를 먹은 아기들의 사망률이 25배나 높았는데 대개는 젖병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상수원이 병원균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이었다. 북미와 유럽의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분유 회사를 비난하게 되면서 모유 수유의 비율이 급증하였다. 10년 만에 거의 3배나 되는 여성들이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그러나 X세대, 밀리언 세대 역시 젖병 수유로 인한 위험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지난 20년간 선진국에서 모유 수유의 비율이 점차 높아져서 1995년에는 65%까지 올라갔고 지난 몇 년간은 80%로 높아졌지만 모유 수유는 여전히 공식적인 근거 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다. 태어나서 모유를 한 모금도 먹지 못한 20에서 25%의 아기들과 생후 8주 이내에 분유로 바꾼 25% 아기들에게는 모유 수유가 증가했다는 통계 수치가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모유를 먹은 아기들조차도 그 중의 절반은 생후 첫 주에 분유를 혼합해서 수유하였다. 미국에서 겨우 13%의 엄마들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따라 6개월간 완전히 모유 수유만 하고 그 후 2년간 혹은 그 이후까지 음식으로 적절히 보충하며 젖을 먹인다. 모유 수유는 물론 어렵다. 아기가 아파서 젖을 물릴 수 없는 상황이 있거나 젖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 선택 여지 없이 모유 수유를 포기해야 한다. 또 어떤 여성들은 경제적인 압박이나 주위의 도움 부족으로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분유를 먹인다. 그러나 개인이 아는 하나의 사회로서 우리는 아기를 수유하는 정상적인 방법을 판단하는 눈을 잃어버렸다. 아직 산업화가 되지 않은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서구 사회보다 더 오랜 시간 아기에게 젖을 물린다. 2살에서 3살까지는 기본이고 어떨 때는 다음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도 먹인다. 모유 수유가 최고라는 말에는 분유로도 충분하다는 암시가 들어있다. 이 말과 더불어 서구에 편향된 시각은 과학적 연구 접근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수유 관련 연구의 주제들을 훑어보면 모유 수유의 장점이 무엇인가라고 묻지 젖병 수유의 위험이 무엇인가라고 묻지를 않는다. 결과적으로 모유 수유와 젖병 수유의 비교를 주제로 한다. 그러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과 의과대학의 모체태아의학과 조교수 앨리슨 스튜비가 지적한 것처럼 첫 번째 방식의 질문은 충분히 건강한 식단에 복합 비타민을 보충해 주듯 모유 수유는 분유 수분의 수유의 보충제로 아기에게 줄 수 있는 보너스 식품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은 젖병 수유가 정상과는 거리가 먼 위험한 비즈니스라고 전제한다. 모유 수유는 근본이제가 아니다. 모유 수유는 그냥 본이제 그 자체로 가장 기본적이며 절대적인 수유법이다. 이러한 표현의 차이가 모유 대 분유 논쟁에서 사람들의 해석에 큰 영향을 끼쳤다. 2003년에 미국에서 행해진 한 설문조사에 응답자의 4분의 3이 분유는 모유만큼이나 좋다라는 등의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4분의 1의 사람들만이 모유 대신에 분유를 먹이면 아기가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에 동의했다. 여성은 자기 아기를 어떻게 키울지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다. 생후 첫 3년 동안 아기의